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는 그 아래 시간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숨막힐 듯 잔혹한 아름다움의 땅. 삶과 죽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친밀한 충속의 파트너입니다. 이 땅 위에서 두 지배적인 세력이 그들의 오랜 전쟁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며 고독하면서도 과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벽한 조화, 신속함, 끈기, 그리고 무자비한 적응력을 믿습니다. 두 가지 전략, 두 가지 본성, 사바나의 리듬 자체를 형성하는 대결입니다. 아프리카 사바나는 극명한 대비의 땅입니다. 끝없는 하늘과 황금빛 초원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고 낮은 관목들이 자생적인 색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만남의 장이며 모든 순간이 천국과 위험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 황야에서 짙은 갈기와 위험 있는 걸음걸이를 가진 사자들이 신화 속 군주처럼 등장합니다. 마른 풀 위를 내딛는 그들의 신중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배적인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사자들은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지배합니다. 절대적인 힘과 유연한 전략이 결합되어 그들은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이며 평원을 가로지르는 힘의 구현체입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힘의 구현체입니다. 하지만 평원에서는 피와 본능으로 왕좌를 차지하며 이제 통치자들이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얼룩말은 단지 시선을 끄는 미끼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냥감, 왕조를 유지시켜줄 약속된 사냥감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누떼를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두 암사자가 추격 작전을 지휘합니다. 암컷 우두머리는 명령이 아닌 시선, 미묘한 체중 이동으로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각 자매를 긴 풀 속 지정된 위치로 보냅니다. 수년간의 사냥 경험이 암묵적인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개체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는 치타의 폭발적인 속도도 표범의 뛰어난 은신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은 전적으로 은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접근에서는 성공은 침묵으로 측정됩니다. 수만 번 들이쉬는 것도 위험하며 풀 한 번 스치는 소리도 잠재적인 배신입니다. 첫 번째 암사자가 은신처에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그녀의 돌진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두 번째 그림자가 솟아오릅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목표물을 마칩니다. 이 거대한 눈은 하루 동안 온 가족을 지탱할 중요한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극단에 있는 아프리카 들개는 거장 예술가처럼 보입니다. 민첩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끈기 있는 그들의 힘은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 단결의 힘에서 나옵니다. 무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각 구성원은 살아있는 기계에 정밀하게 설계된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 사냥은 다릅니다. 바람에 실린 냄새는 먹이의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사냥꾼들이 무리지어 숲을 가득 채우고 그 한가운데에 암사자 한 마리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만이 이제 그녀의 옆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의 유일한 요새입니다. 무리가 초기 2점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자 대치는 끝납니다. 어미와 새끼는 안전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아프리카 초원 전역에서 거의 매일 벌어집니다. 들개와 사자는 공존하며 모든 사냥, 광활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모든 울음소리를 통해 각자의 위치를 주장합니다. 이 영역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서 나미비아의 칼라하리까지 약 300만 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빛 초원, 거꾸로 된 우산처럼 생긴 아카시아 나무, 구불구불한 강은 이곳을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매년 이 지역은 우기의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20에서 50인치의 비가 내립니다. 그때가 되면 식물이 푸르러지고 개울이 가득 찹니다. 이 땅에서 누, 얼룩말, 버팔로 같은 초식 동물들이 광활한 평원을 지배합니다. 약 700파운드의 얼룩말은 독특한 줄무늬 코트로 유령처럼 움직이며 발길질은 공격자를 2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은 4분의 1톤의 근육과 이동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줄 속에 평원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냥꾼들이 다가오면 이 힘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케이프 버팔로는 2,000파운드가 넘는 진정한 거인으로 몇몇 포식자만이 감히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요새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어떤 생명체도 도전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 하이에나, 아프리카 들개는 먹이 사슬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불규칙한 색의 모자이크로 된 그들의 털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이 작은 전사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포식자 중 하나로 단련되었습니다. 약 170만 년 전 들개의 조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광활한 새로운 초원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들개의 몸은 사냥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0에서 80파운드에) 달하는 무게로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벼운 육식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길고 날씬하며 대부분의 개과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5개 대신 각 발에 4개의 발가락만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바나를 횡단하는 데 특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검정, 흰색, 황금색 패치가 있는 그들의 털은 눈에 띄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햇빛이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키 큰 풀 사이에서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합니다. 이 독특한 모습으로 들개는 땅 위를 미끄러지는 그림자처럼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숙련된 포식자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델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셀러스 사냥보호구역과 같은 몇몇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사바나의 확장은 이점을 가져왔지만 많은 도전 과제도 안겨주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가 한순간에 불과한 이러한 열린 환경에서 홀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들개는 매우 결속력 있는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각 무리는 일반적으로 10에서 40마리의 개체로 구성되어 대가족과 유사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알파쌍, 보통 가장 강한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알파쌍은 리더일 뿐만 아니라 무리 내에서 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알파쌍이 새끼를 낳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보살피는 책임을 나눕니다. 그들은 포식자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새끼들을 교대로 보호합니다. 모든 들개 사냥은 신중한 관찰 기간으로 시작됩니다. 무리는 임팔라, 가젤 또는 누아, 얼룩말의 새끼와 같은 잠재적인 먹이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핍니다. 표적은 종종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송아지나 빨리 달릴 수 없는 병든 개체와 같은 약점이나 취약성의 징후를 기반으로 선택됩니다. 결정은 한 개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재채기라고 알려진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합의를 의미하는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며 동물왕국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표현입니다. 가장 빠른 개체는 먹이를 압박하기 위해 앞서 달려가고 다른 개체는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몇몇 구성원은 먹이가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뒤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완벽하게 안무된 공연과 같습니다. 이러한 집단 전략은 사냥 성공률을 85%까지 끌어올려 사바나의 대부분의 포식재들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먹이가 제압되자마자 무리 전체가 즉시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져다줄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도 먹습니다. 들개는 특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화된 음식의 일부를 개워내어 동족과 공유하며 강한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바나는 결코 완전히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자들은 압도적인 크기와 힘으로 들개 무리로부터 자주 먹이를 빼앗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들개의 사회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개체가 부상을 입거나 위험에 처하면 무리 전체가 즉시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결집합니다.
이 끊임없는 위험의 세계에서 들개의 가장 큰 무기는 이빨이나 발톱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으로 뭉친 무리, 즉 함께 서는 가족이 분열되고 홀로 있는 무리보다 사바나의 고난을 견뎌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임팔라, 가젤 또는 돛대에서 약하고 늙었거나 병든 개체에 집중함으로써 들개는 자연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며 먹이 개체군의 건강과 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확장은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침범했습니다. 사바나는 농지로 전환되고 숲은 개관되어 그들이 돌아다니고 사냥해야 할 공간을 제한합니다. 동시에 종종 반려견으로부터 전염되는 광견병과 개홍역과 같은 질병은 들개 개체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환경과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들개들은 더 큰 포식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직면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광활한 초원에서 사자들은 왕관 없는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흔드는 듯하며 수십만 년 동안 그들의 존재를 목격한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합니다. 사자의 기원은 약 2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호랑이, 표범, 제규어와 같은 표범 속의 다른 종들과 함께 그들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구 기후가 더 춥고 건조해지면서 동물들이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성체 수사자는 꼬리를 제외하고 330에서 550파운드의 무게에 5.5에서 8pt의 길이에 달합니다. 암사자는 260에서 400파운드로 더 작지만 민첩성과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그들의 옅은 황금빛 털은 이상적인 위장 역할을 하며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을 수 있는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사냥 전술은 이러한 적응을 반영하며 사자들은 기온이 낮고 먹이의 경계심이 덜한 이른 아침이나 황혼에 주로 활동합니다.
사자무리는 보통 5에서 15마리의 구성원을 가지며 유리한 조건에서는 그 수가 30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리 조직은 혈연 관계에 있는 암사자 집단, 그들의 새끼, 그리고 한두 마리의 성체 수컷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암사자들은 무리 전체를 먹여 살리는 주요 사냥꾼입니다. 그들의 사냥은 놀라운 협동심을 보여줍니다. 암컷들이 사냥을 담당하는 동안 수컷들은 영토를 보호하고 무리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압도적인 체중과 눈에 띄는 짙은 갈기를 가진 수컷들은 힘의 상징입니다. 사자의 사회 구조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결과 상호 보살핌의 정신으로도 유지됩니다. 암컷들은 자신의 새끼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대로 새끼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무리 내의 안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배적인 수컷들은 떠도는 수컷이나 다른 무리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에 직면합니다. 만약 침입자가 통제권을 장악하면 이전 수컷의 새끼들은 종종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잔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유전자가 전달되도록 하는 생물학적 전략입니다. 사자 무리는 매일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고기를 필요로 하며 각 성체는 하루에 약 15파운드의 고기를 소비합니다. 그들의 눈은 낮은 조명에서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인간의 눈보다 어둠 속에서 6배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야간 사냥 시 그들에게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리한 후각은 사자들이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감지하게 하며 그들의 귀는 아주 희미한 소리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사냥 전략은 놀라움과 힘에 기반을 두며 치타의 속도 기반 접근 방식이나 들개의 지칠 줄 모르는 협력과는 매우 다릅니다.
사냥은 보통 목표물에 조용히 접근하여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거리를 30피트 이내로 좁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공률은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사자의 힘은 턱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단순히 뼈와 근육이 아니라 희생자의 생명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 악력입니다. 진화가 단련한 상하 단검과 같은 송곳니는 상처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조각한 삶, 각 종은 그 자체로 걸작입니다. 이 두 종의 신체 구조의 차이는 수백만 년간의 진화의 결과입니다. 속도와 힘, 인내력과 강력함 사이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아프리카 들개의 몸은 자연의 세심한 설계에 대한 웅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작지만 강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는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고 장거리 이동 중 효율성을 향상시켜 격려단 추격 시 최고 시속 44마일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들개는 또한 3마일 이상 먹이를 추격할 수 있는 인상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개의 민첩성과 인내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자는 압도적인 힘과 절대적인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체격을 타고난 사자는 오래 지속되는 체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짧은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여 사냥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뒷다리는 강철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엄청난 힘을 생성하여 짧은 전력 질주 시 최고 시속 35마일로 먹이를 향해 돌진할 수 있게 합니다. 사자의 턱은 평방 인치당 1000파운드에 달하는 물기 힘을 가진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약 1.5인치 길이의 발톱은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집어넣을 수 있으며 먹이를 붙잡는 주된 도구입니다.
아프리카 들개에게 영토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하는 조류처럼 유동적이며 무리의 생존 필요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됩니다. 각 무리는 일반적으로 200에서 1200제곱마일의 영역을 통제하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사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협, 특히 사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들은 소변과 배설물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표시하며 다른 무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들개의 유연성과는 대조적으로 사자에게 영토는 고정된 요새입니다. 사자 무리는 보통 50에서 150제곱마일의 영역을 통제하는데 이는 들개의 범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방어됩니다. 무리 내의 성체 수컷들은 주로 영토 경계를 지키는 책임을 맡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소변으로 냄새 자국을 남기고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내어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합니다. 이 두 포식자 사이의 경쟁은 공통된 먹이원에서 시작됩니다. 들개와 사자 모두 임팔라, 누, 얼룩말과 같은 초식 동물에 의존합니다. 사자들은 매복 전술을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공격을 가하기 위해 폭발적인 힘과 기습에 의존합니다. 한편 들개는 사바나의 진정한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들은 속도와 지구력, 그리고 정확한 무리 협동력을 활용하여 먹이를 완전히 지치게 한 후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들개는 사자보다 사냥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냥감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체 사자 한 마리만으로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들개 무리 전체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들개와 사자 간의 대결 중 80%가 들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 밀도가 압도적인 세렝게티에서는 들개가 이러한 갈등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사자 무리가 불과 15분 만에 들개 6마리를 죽인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들개는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면 대결을 위한 힘은 부족하지만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들개는 싸우기보다는 후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점의 징후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도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들개가 때때로 특이한 전술인 죽은 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드물지만 세렝게티와 다른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자에게 공격받았을 때 일부 들개는 움직이지 않고 죽은 척을 합니다. 이것은 적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죽음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이며 생존 본능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야생에서 치타는 속도의 절대적인 상징입니다. 그들은 사자의 압도적인 힘도 하이에나의 특유의 교활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치타는 엘리트 단거리 선수로 존재합니다. 치타의 진화적 유산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오래된 800만에서 10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7에서) 143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치타는 고속을 내는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다리, 유연한 척추, 반쯤 들어가 있는 발톱은 지면에서 최대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 3초 만에 시속 0에서 60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먹이에게 거의 탈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50에서 60%의 사냥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치타는 사냥감을 오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에나, 사자, 들개가 항상 도사리는 환경에서 치타는 빨리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들개는 지구력과 높은 조직력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많은 수로 먹이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추격할 수 있습니다. 치타와 들개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들 사이의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톰슨 가젤과 임팔라와 같은 중간 및 소형 먹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들개가 나타나면 수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치타는 종종 먹이를 포기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치타는 들개가 덜 활동적인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사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편 표범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은밀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인내심과 은신의 구현체이며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어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됩니다. 표범은 약 180만 년 전 살았던 고대 조상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서식지는 한때의 25에서 37%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적응력은 생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6에서 176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표범은 큰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크지는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털은 장미꽃 모양의 반점으로 장식되어 있어 환경 속에서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합니다. 사바나의 어둠 속에서 표범은 소리 없이 그러나 극도로 효율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고독한 삶을 삽니다. 한 개체의 영역은 소변과 발톱 자국으로 표시된 10에서 15제곱마일에 달할 수 있습니다. 표범이 선호하는 먹이는 홍멧돼지나 임팔라와 같은 작은 초식 동물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더 큰 포식자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고독한 사냥 방식에 적합합니다. 공격할 때 그들은 먹이의 뒤나 옆에서 접근하여 공격하기 전에 거리를 50피트 이내로 좁힙니다. 그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6마일에 달합니다.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그들의 힘과 정확성은 막강합니다. 먹이를 제압한 후 표범은 종종 사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하이에나와 같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먹이 선택과 사냥 전술의 명확한 차이는 표범과 들개 사이의 직접적인 경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들개의 존재는 표범에게, 특히 새끼를 둔 어미에게 항상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미 표범은 종종 새끼들을 더 안전한 장소, 보통 나무가지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식량 부족 시기에는 들개가 표범으로부터 먹이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표범이 더 크고 강하지만 그들의 고독한 삶은 그들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많은 수의 들개 무리에 직면했을 때 표범은 종종 갓 잡은 먹이를 버리고 도망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맹세한적 사자 외에 아프리카 들개는 하이에나의 가장 좋아하는 표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들개가 쉬운 먹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효과적인 사냥 전략이 종종 풍부한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가 강력한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들개의 긴밀한 조직력은 종종 직접적인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충돌의 60%에서 들개가 승리했으며 특히 수적으로 우세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들개에게 승리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더 크거나 더 공격적일 경우 그들은 쉽게 들개를 압도하고 사냥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냥 전술의 차이 또한 경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개는 종종 건강한 개체를 지구력을 사용하여 사냥합니다. 한편 하이에나는 부상당했거나 약하거나 죽은 먹이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각 사냥 후 남은 사체는 독수리와 자칼과 같은 청소동물들에게 귀중한 식량원이 됩니다. 독수리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들은 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죽음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자칼들이 조용히 나타나 남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한때 사자와 들개가 자연의 퍼즐을 이루는 두 가지 근본적인 조각으로 공존했던 사바나는 이제 자연과 인류 사이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회복력을 유지합니다. 사자의 꾸준한 발걸음 하나하나, 들깨의 희생적인 사냥 하나하나가 사바나의 삶이 소중한 선물임을 일깨우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카방고 델타와 세렝게티에 복원된 생태 통로는 고립된 지역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기술 또한 보존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GPS 목걸이와 카메라 트랩은 사자 무리와 들개 무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여 시기적절한 개입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광견병과 개홍역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은 수천 마리의 들개를 전염병 발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두 상징적인 포식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아프리카 사바나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두 위대한 힘은 이 땅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사바나 자체의 리듬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묵이 이 평원에 들이우려 하고 왕들과 군대 그리고 고대의 야생 심장을 잃은 세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